회색빛 새벽 5시, 도심의 고층 빌딩에 홀로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의 청소부 김미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무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이어온 일상이죠. 미자는 사무실 구석구석을 닦으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늘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여기가 내 세상이지.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이 좋아. 미자는 부드러운 천으로 책상을 정성껏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보다 이 건물을 잘 아는 미자에게 이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최 부장은 기획실을 총괄하는 임원이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부서를 이끄는 자리에서 오는 권위로 직원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 최 부장이 어느 날부터 미자를 향한 불편한 시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최 부장의 책상 위에 커피 찌꺼기가 담긴 종이컵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일까 싶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반복되었죠. 미자는 묵묵히 그 자리를 깨끗이 치웠습니다. 어쩌면 야근으로 지친 최 부장이 실수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미자는 최 부장과 마주치고 말았죠. 아, 김 씨. 내 자리를 뒤지나 보지.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청소만 하고 있었는데요. 최 부장은 미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청소부면 청소나 하지. 왜 책상 위에 손대냐.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물건에 손댈 자격이 있나? 너무나 뜻밖의 말에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 부장은 미자의 당혹감을 즐기듯 웃음을 지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이것도 치워. 그게 당신 일이잖아. 그날 이후로 최 부장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미자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쳤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청소나 제대로 해. 다른 직원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부장님, 저 사람 왜 이렇게 까칠하지? 청소 아주머니한테 왜 저러나? 미자의 가슴 속에는 서서히 무거운 응어리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참아야 했죠. 참자. 참아야 해. 미자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자만의 깊은 비밀이 있었죠. 과연 최 부장은 자신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침이 밝아오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의 모욕적인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죠.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공개적으로 미자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미자가 기획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 부장이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 부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미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김 씨, 여기 좀 치워보시겠어요? 미자가 고개를 들자 최 부장은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바닥에 흩뿌려졌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수로 떨어뜨리신 건가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부장은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실수라고요? 당신 일을 만들어주는 건데. 감사해야죠. 그 말을 남기고 최 부장은 거만하게 걸어갔습니다. 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걸레를 꺼내 커피 자국을 닦기 시작했죠. 이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직원 하나가 미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 부장님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일상일 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월급을 위해, 생계를 위해 참아야 했죠.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미자는 멀리서 들려오는 최 부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부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요즘 청소부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감나라, 배나라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들은 미자는 손에 든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감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미자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모욕이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최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래도 청소 아주머니가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최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요? 당연한 거죠. 그게 그 사람 일인데. 특별히 칭찬할 일도 아니고. 미자는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을 정리했죠. 지나가는 미자를 보고도 최 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미자에게 쏟아졌지만 그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미자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곧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미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체념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미자는 청소 일정에 따라 오늘은 15층 임원실을 청소할 차례였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구역이었죠. 회장실을 포함한 임원실은 보안이 철저했고 특별한 날에만 청소가 허용되었습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조용한 분위기가 미자를 감쌌습니다. 높은 천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다른 층과는 확연히 달랐죠. 미자는 조심스럽게 청소 도구를 꺼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비서실을 차례로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자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회장이 출근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회장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넓은 창문 앞에 서 있는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운 창업주였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방해가 되면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미자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죠. 그의 눈빛이 미자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눈빛이었죠. 아니요, 청소하셔도 됩니다. 저는 곧 회의가 있어 나갈 예정이니까요. 박 회장은 미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통부터 비우기 시작했죠.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미자는 최대한 빨리 청소를 마치려 했습니다. 회장실 창문을 닫고 있을 때 박 회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자는 공손히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미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단 3마디였지만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임원급에서 이런 인사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죠. 더구나 회장에게서 말입니다.
미자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말없이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미자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남은 청소를 마쳤죠. 회장실을 나오는 미자의 귀에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회장님이 저 청소 아주머니한테 인사하셨어. 진짜? 회장님이 청소부한테? 응, 분명히 고개까지 숙이면서. 혹시 아는 사람이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에 미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죠. 이제 곧 모든 것이 변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최 부장의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듯 했죠. 미자는 아침마다 최 부장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최 부장은 미자를 지나치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청소하시네요. 그런데 왜 하필 내 자리만 더 신경 쓰는 거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미자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최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향했죠. 그날 오후 미자가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미자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비서실장 정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접 찾아온 것에 미자는 놀랐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미자에게 쏠렸죠. 네, 무슨 일이신지요?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정 과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미자의 등 뒤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비서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 과장은 침묵을 지켰죠. 미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최 부장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한 것일까 걱정되었습니다. 비서실에 도착하자 정 과장은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자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죠.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청소부가 임원실에서 의자에 앉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미자 씨, 최근에 최 부장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 과장의 말에 미자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누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했죠. 별일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일이에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 과장은 미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별일이 아니라고요? 직원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건 우리 회사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책임질 일은 책임지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미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지나가는 일일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청소부의 입장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조만간 상황이 정리될 겁니다. 정 과장의 말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미자는 혼란스러웠죠. 비서실을 나오는 미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게 된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직원은 10시에 대강당에 모이라는 지시였죠. 미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소라면 참석하지 않을 회의였지만 비서실장이 직접 미자에게 참석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미자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그런데 갑자기 비서가 다가와 미자를 불렀습니다. 김미자 씨, 앞쪽으로 와주세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놀란 미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직원들의 의아한 시선이 미자를 향했죠. 첫 번째 줄, 임원들이 앉는 자리에 미자를 위한 빈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미자의 옆자리는 다름 아닌 박 회장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씨.
박 회장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주변의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최 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오늘 우리 회사에 중대한 인사 발표가 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죠. 먼저 기획실장 최 부장에 대한 발표입니다. 최 부장은 오늘부로 지방 공장으로 좌천되며 추가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식간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회사의 핵심 부서를 이끌던 최 부장이 갑자기 좌천된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다음으로 새로 내정된 기획부 비상 임시 고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김미자 씨입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청소부가 어떻게 기획부 고문이 된다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농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죠. 그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과 카리스마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강당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회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복도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가득했고 미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기획부 고문으로서 미자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15층 임원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정 과장은 미자를 위한 새 사무실로 안내하며 공손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쪽이 고문님의 새 사무실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미자는 넓은 창문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잠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박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촌. 미자는 처음으로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빠 15년 만이네요. 박 회장은 문을 닫고 미자 앞에 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충분히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굴러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오빠가 그토록 사랑했던 회사니까요.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자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계속 말을 이었죠. 내가 청소부로 들어온 건 이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결론은 어때요?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선하고 성실해요. 하지만 최 부장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회사의 정신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한 거예요. 이제 당신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이 회사를 함께 이끌어야 할 때가 왔어요. 미자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죠. 그녀는 오빠의 장례식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청소부로 위장 취업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공동 창업주 김재원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이사회 몇몇과 정 과장 정도예요. 다른 직원들은 아직 모르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죠. 최 부장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직접 얘기할 게 있어요. 회장실 앞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장은 무릎을 꿇고 사직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미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 중 한 명으로서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최 부장은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죠. 김 고문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미자는 최 부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울컥 솟아올랐지만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죠. 최 부장은 아직도 모르고 있네요. 내가 누구인지. 최 부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나는 김재원의 여동생입니다. 당신이 매일 무시하고 조롱했던 청소부는 이 회사를 세운 창업주의 여동생이었죠. 최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미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기 위해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죠. 최 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청소부가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요? 당신은 감도 배도 구분 못해요. 최 부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눈물이 사직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반성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저 직위가 낮다는 이유로 무시받아서는 안 되죠. 미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죠. 이 회사의 모든 직원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청소부부터 임원까지 모두가 이 회사를 움직이는 소중한 구성원이니까요. 최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은 채 흐느낄 뿐이었죠. 미자는 그가 내민 사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신의 사직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방 공장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곳에서 진정한 회사의 가치를 배우길 바랍니다. 최 부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자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최 부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미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미자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전 직원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소부로 15년을 보낸 창업주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은 회사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특히 미자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새로운 역할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기획부 고문으로서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회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지켜본 경험이 그녀만의 특별한 시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원들은 점차 미자를 신뢰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자가 청소부로 일한 마지막 날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미자를 회장실로 불렀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한 달 동안 적응은 잘 되셨나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15년 동안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지켜봤으니까요. 박 회장은 미자의 변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정장을 입은 미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통찰력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죠. 지방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으로 현장 직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답니다. 미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닌 변화였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박 회장의 질문에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청소부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 경험이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갈 거예요.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미자의 손을 잡았죠.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미자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매일 아침 바라보던 그 풍경이었죠. 오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오빠의 꿈과 정신은 여전히 이 회사 곳곳에 살아있다는 걸요. 미자는 책상 위에 놓인 청소 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마크가 새겨진 그 도구는 그녀의 15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죠. 미자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군요. 미자는 말없이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회사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처럼 그녀의 앞길에도 밝은 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